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인사부터 봐야죠. 할당은 없다. 네, 초대 내각 인선안 8개 부처의 장관 지명자가 발표됐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능력, 전문성 이런 걸 강조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핵심 경제정책이나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곳, 이를테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에는 소통 능력이나 정무 감각 필요한 정치인 출신 기용했습니다. 네, 먼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죠. 여기에 예상대로 추경호 의원을 지명했고요. 네, 국토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그렇죠. 여가부도 이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일단 지명을 했어요. 김현숙 전 의원을 호명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교수 출신으로 꾸렸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방부의 이종섭 전 합참차장, 보건복지부에는 복지 쪽 대신에 보건의료 쪽으로 해갖고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낙점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네. 8명 평균 연령이 60.5세고요. 당선인이 과거에 언급했었던 30대 장관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별은 1명 빼고 모두 남자, 절반이 영남 출신의 서울대가 3명으로 많았습니다. 네, 이번 인선. 김준일 대표는 어떤 점을 좀 눈에 여겨보셨습니까? 일단 김광일 기자가 바로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60대 서울대 영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육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경육남이다 이렇게 했어요. 경은 이제 경상도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8명 중에 3명이었고 경상도는 8명 중에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쪽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한 건데 경상도 60대 남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좀 균형적으로 인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아서 지역, 세대, 남녀 다 균형 있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안배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민감한 부처에 정치인을 앉혔다라는 것은 정무적으로 이거를 조율을 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자가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어요. 윤 당선인이 어떤 말을 하며 국토부 장관 후보직 제안했냐라고 하니까 정치적 문제가 돼 있어서 전문성만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득권과 거리를 유지하고 이해 집단 간에 부분적인 것에 쏠리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 조정을 그냥 관료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도 김현미 장관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말 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조들, 문재인 정부의 기조들에 너무 끌려가서 오히려 당의 어떤 기조에 끌려가서 오히려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세 장관이 되기는 했는데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아요?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니까 결국 부동산의 법안을 바꾸려면은 거대 야당의 협치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풀기 위해서 원희룡 의원이, 그러니까 전 지사가 장관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협치, 정무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받겠죠. 근데 대장동 일타 강사가 해가지고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건 또 협치의 야당의 부분이 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볼지도 봐야 되는 거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네. 경제학과 교수고 이제 좀 복지, 가족 이쪽으로 방점을 찍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결국은 당선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김광일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일단 다양성 측면에서는 전체 조각을 다 봐야겠죠. 이제 8명이 나왔는데 이번 주 중에 10개 부처가 더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주목한 부분은 개파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 쪽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마 이후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언론에 나오는 것들 거론되는 그 인사들을 보면요. 일단 이태규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이죠. 네. 행정안전부에 이철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랑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어. 최진석 선대위원장, 최진석 교수가 정철영 전 교수랑 같이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뭐 함화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에 있었던 최진석 교수. 그렇습니다. 이 밖에는 또 외교부에 뭐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네. 법무부에도 뭐 검찰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이런 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같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정무 쪽으로 해서 장성민 정무특보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경제 개통으로 해서 강석훈 특보 그리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같이 함화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잠시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하는데 이 인선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가죠. 검수완박 충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습니다. 이 뉴스 이번 주에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개 분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6개 중대범죄 수사하던 것도 그러니까 좀 다른 곳으로 이양해야 된다. 완전히 빼버려야 된다 그거죠. 검찰은 못하도록 하자 이거죠. 논란의 기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법사위 사보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성준 의원 대신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뭐 최장 90일 동안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다수결로 뚝딱 끝내버릴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꼼수로 이제 뭐 사전 조치를 이제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양향자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근데 거기서 민주당의 손을 들면 안건조정위가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검찰은 지금 화들짝 놀란 상태거든요.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 성명을 내고 뭐 지검 지청별 긴급회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추미애 장관 때부터 해갖고 뭐 친정부, 반정부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졌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 이후로 하나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말하자면은 김호수, 이성윤 이런 인사들도 다 검수완박에 지금 반대 목소리 내고 있더라고요. 네. 법무부 안에서도 뭐 검찰국에서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박범계 장관한테 전달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제일 주목해야 할 일정은 내일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럼 오늘 검사장, 전국 검사장들의 회의가 있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고 오늘하고 내일이 분수령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김준일 대표. 예. 지금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하고 공소청 설치 법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중수청 설치 법안. 잠깐만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남아있는 6개 중대 수사권을 중수청이란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고 검찰의 이름은 공소청,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요게 이제 중수청, 공소청 새로운 법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뭐 중수청이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게 뭐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또 이수진 대표 뭐 이제 이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뭐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조직 만들고 현재 검찰은 검찰청이 됐든 기소청이 됐든 이름은 뭐가 됐든 기소만 하게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제 반대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 집권 여당이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번복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했고 사실은 이제 법무부 검찰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서 검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검사장 회의 열리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고 지금
정치권으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냐면은 논란이라고 보면 이슈가 되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예.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게 되니까 예. 그 전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0일까지니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지금 뭐 법사위 통과시켜서 지금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일정 매우 빡빡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마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천인공노할 범죄다. 아까 사보임과 관련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폐지 완전 박탈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검찰개혁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미묘하게 지금 전개될 것 같다.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청 그리고 수사를 별도의 중수청으로 이제 넘기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민주당 내부에 원래 있었는데 네. 최근에 살짝 이제 바뀌는 흐름이 어떡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중수청을 만들더라도 청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그림은 그게 아니겠죠. 어. 그래서 이 중수청 부분은 일단은 좀 논의로 하고 예. 검찰을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권만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요것만 먼저 추진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그 6개 범죄는 일단은 경찰이 하는 걸로. 그래서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경찰에만 맡기도록 이제 가자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 논의가 아니라 살짝 이게 이제 수정된 논의를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내부의 좀 신중론 반발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경랑의 한 달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경랑의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보죠. 세 번째로 갑니다. 1일 인스타그램. 누구 얘기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최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대표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 주목이 됩니다. 네. 비공개 개인 계정을 일주일 전에 공개로 돌렸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스토리나 게시글을 총 3건을 올렸습니다. 먼저는 당선인이랑 같이 키우는 고양이 3마리 사진을 먼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표창장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걸 찍어서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고양이 학대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 전에 뭐 환경보호, 동물보호 같은 키워드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개 행보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인 거죠. 예. 김준일 대표. 예. 일단 그 우려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선거 기간 동안에 SNS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의 SNS를 김건희 여사가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개사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귤에다 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응원한 거 이런 것들이 부적절해서 내려졌는데 이것도 지금 조민 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조롱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공개 행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리고 본인의 동물 보호에 대한 어떤 마음은 알겠는데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